다음 주 방학이죠? 네, 저 뭐죠? 15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일주일 동안 쉬어요. 그 처음이에요, 처음. 그 이유는 이렇게 다행히 이번에 7, 8월 달이 모든 주가 다 9번 나오죠. 원래 보통 8주가 일반적인데 7, 8월 달은 모든 주가 모든 요일이 9번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내일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쉬어요. 네,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올 때 숙제를 드릴까도 막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29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판례 태도가 다른 것은이죠. 1번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요거죠. 직접 청구죠. 직접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뭐죠?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거든요. 따라서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은 뭐 드럽게 긴데 요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지만 뭐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자를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직접 중간 생략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의하여 그 전 매도인인 등기 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장사자들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결국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X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면 이게 뭐죠? 무효죠. 왜 무효인지 이유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고 을이 병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병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죠. 뭐가 있다면요?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허가가 필요하겠죠. 동의하시죠? 이 지역이 뭐라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허가를 어떻게 받게 되냐면 갑과 병이 매매하는 것처럼 해서 뭘 받게 돼요? 허가를 받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지금 갑과 병이 뭐 한 것처럼 해서 매매한 것처럼. 근데 지금 지문처럼 갑과 병이 뭐 한 건 아니에요? 매매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가 자체가 뭐예요?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이 등기는 허가 없이 이루어진 등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허가 없이 했든 받아서 했든 무효다. 왜냐하면 갑과 병이 뭐 한 것은 아니에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니까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당사자들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5점.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됐다면 그냥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30번입니다.
이중 등기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중 등기라는 말은 이중 보존 등기거든요.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면 둘 중에 하나 등기부를 없애야 될 텐데 어떻게 없애냐면요.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한 가지 추가로 기억한다면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냐면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중 등기 무효 원칙은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에 파생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의 부동산에는 한 개의 부동산만 있어야 되므로 한 개의 부동산을 뭐죠? 폐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2번 동일인 명의로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무조건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다시 말하면 후 보존 등기가 무효고요. 3번 중복된 보존 등기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관해서 종래 과거의 실체 관계에 따라 유효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서 이루어진 보존 등기는 무효라고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번과 3번을 합치게 되면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이제 5번을 알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에 따라서 유무효를 결정했거든요. 그럼 등기관 입장에서는 이중 보존 등기가 발견되더라도 해소할 수가 없어요. 먼저 소송을 통해 가지고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가 결정이 돼야 이중 보존 등기를 뭐 할 수 있었냐면 해소할 수가 있었는데, 3번에 나와 있는 판례 변경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이제 등기관은 등기부 두 개를 놓고 선 보존 등기는 유효하니까 냅두고 후 보존 등기 무효니까 폐쇄하고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위에 판례 변경에 따라 등기 공무원이 중복 등기 유형에 따라 등기 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부분의 중복 등기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인데 뒤에 이루어진 등기라도 등기부 취득 시 요건인 등기로 될 수 있다. X죠.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 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험적으로 이중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넘기셔서 31번입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5점.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엇도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도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추정이 뭐가 되죠?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3번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존 등기 전에 신축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때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회복 등기가 맞춰주기이라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말은 그 말소가 뭐죠? 불법이란 얘기죠. 말소가 뭐죠? 위법이란 얘기죠. 따라서 그 권리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X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도요? 전 권리자에게도요. 32번입니다. 명인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다. 5죠. 2번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명인 방법은 주로 농작물이나 수목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 인정이 되죠. 3번 토지의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고요. 4번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공시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인 방법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양도담보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4번이죠. 5번 건물 위의 지상물을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은 채 독립된 거래객체로 하는데 이용된다. 건물 위의 지상물이라는 말은 뭐죠? 농작물이나 수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이죠. 33번입니다. 다음 중 선의취득 요건이 아닌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선의취득이란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번 동산 물건의 거래행위 필요하고요. 2번 취득자의 점유취득 필요하고 3번 취득자의 선의무과실 필요하고요. 5번 평원고래한 거래에서 거래가 필요합니다. 답은 4번이죠. 왜냐하면 전주의 선의무과실은 필요 없죠. 결국 다 선의취득이라는 말은 전주가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경우에 성립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34번이죠.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살림을 자기 것으로 잘못 알고 벌채한 경우. 자, 선의취득은요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거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래. 1번은 눈 씻고 찾아봐도 거래가 없죠. 거래 없잖아요. 지가 자른 거잖아요. 거래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선의취득할 수가 없고 따라서 벌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적용이 없다.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양수인은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양수하고 이를 점유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양수인의 무과실은 이를 추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과실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번 양수인은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점유 유형에는 점유 계정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선의취득에 대해서 문제가 잘 나올 건 아니지만 선의취득에 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조금 말씀드리면 선의취득하기 위해서 양수인은 반드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 점유가 직간접을 불문해요. 그렇지만 점유 개정 방법을 통해서는 점유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선의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인도 방법은 가능해요. 뭐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반환충후권의 양도로서도 가능하지만 점유 개정 방법만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선의취득에 취득할 수 있는 동산물권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를 취득할 수 있고요. 5번 무상으로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자가 원권리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입장임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5번입니다.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매에 의한 동산의 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경매로도 선의취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가장 흔한 예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경매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갑의 소유입니다. 갑의 소유. 근데 갑 소유 건물에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 에어컨이죠. 에어컨인가요? 콘인가요? 에어컨인가요? 컨이요? 에어컨.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에어컨은 친구인 뭐예요? 을의 소유였어요. 그럴 수 있죠. 친구가 야, 나 안 쓰는 에어컨인데 요새 더우니까 내 거 갖다 써 해가지고 뭐죠? 빌려가지고 자기 집에다 뭐죠? 달아놨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뭐죠? 경락을 받으면 물론 건물의 소유권 당연히 뭐죠? 취득하겠죠? 그죠? 근데 이 건물에 있는 무엇도요? 에어컨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합니다. 에어컨은 뭐죠? 동산이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아, 표정이 왜 그래요? 그 아파트를 뭐요? 경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수조가 있단 말이죠. 숟가락이 있단 말이죠. 그 숟가락 동산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 권리자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경락을 받은 사람은 동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자체가 경매되는 경우에 경락인이 선의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경매될 때 경락인이 그 부동산에 있는 동산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벽이 뭐죠? 요 건물을 경락받았단 말이죠. 근데 을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아파트 그 건물 경락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에어컨은 제 친구 갑기 아니라 내 거거든요. 그거 돌려주세요. 해도 돌려줄 필요는 없다. 그죠? 무슨 말 아시겠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경매를 통해서 동산에 뭐가요? 선의 취득이 가능. 이것도 최근 판례고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항상 무엇과 관련된 걸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과 관련된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실물을 보면서 어떻게 숱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잊지 마시기 바라고 경매를 통해서 동산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동산들을 경락인이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고요. 3번 따라서 나머지 간인도 선의 취득 가능하고 4번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질권과 뭐죠? 소유권이니까 저당권은 선의 취득할 수 없지만 질권은 선의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선이 무과료인 기시점은 동산에 관한 물권행위가 완성된 때이니까 늦게 이루어진 거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언제 선이 무과시 되냐면 인도받을 때 선이 무과시로야 합니다. 36번입니다. 저당권의 소멸원이 아닌 것은 1번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론 소멸되겠죠. 2번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권이 소멸되면 부종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3번 저당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경매 목적물에 있는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다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저당권 물론 뭐죠? 소멸이 되고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상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지상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멸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 얘기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다시 말하면 지상권과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기속된다면 지상권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지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저당권자가 중복해서 뭘 갖게 됐죠?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된다는 얘기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37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는데 2번이 답이죠. 소멸 시효의 대상으로 되는 물권은 점유권과 유치권이다. X. 물권 중에서 소멸시 걸리는 물권은 딱 두 가지죠. 뭐가 있습니까? 뭐죠? 용익 물권 세 가지나 얘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죠. 4번 질문 볼까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의 포기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 5번은 혼동이죠.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에게 속하게 됐다면 제한물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므로 그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5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에 몇 번이죠? 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3번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자, 우리 저번주에 했던 얘기인데 물권적 청구권인지 아닌지 여부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 소유권,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 소유권이죠. 따라서 1번 갑이 을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더 이상 갑은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물권이 없죠. 따라서 갑이 피담보 채권을 소멸 이유로 을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2번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입니다. 아직 소유권이 없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죠? 채권 청구권이죠. 3번 부동산 점유취득수요가 완성됐어요. 점유취득수요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따라서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법적 성질이 뭐가 되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4번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매매가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다. 누구 거죠? 갑 거니까. 동의하시죠?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물권 청구권.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어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조 청구권. 뭐 우리가 수태 많이 한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후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는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5번은 뭐냐면 자, 우리 민법은 과거에 뭐였어요? 의사주의였죠. 그죠? 의사주의. 따라서 등기 없이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요.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뭐로 바뀌어요? 형식주의로 바뀌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60년 1월 1일 이전에는 등기 없이 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6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거든요. 그래서 뭘 두냐면은 1월 1일부터 6개월이라는 경과 규정을 두고요. 요 6개월 동안 만약에 등기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뭐죠? 소멸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60년 1월 1일 전에는 우리나라가 뭐였다고요? 의사주의. 따라서 사람들은 등기 없이도 뭘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60년 1월 1일부터는 뭘 해야지 소유권을 가져요? 등기해야지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버려요? 1월 1일부터 등기하는 사람들은 다 소유권이 뭐죠? 박탈돼 버린다. 이런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6개월 동안 등기해라. 만약에 등기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뭐죠? 소멸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5번.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등기 없이 뭘 가지고 있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법 시행 후 6년 죄송합니다. 어떤 표정이 좀 이상하시더라. 6월이 아니라 뭐죠? 6년이래. 6월 아니라 뭐죠? 6년. 너무 짧죠, 그죠? 6월이 아니라 뭐죠? 6년 동안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뭐죠? 소멸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따라서 민법 시행 후 6년이 지나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면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채권조 청구권이에요. 왜요? 6년이 지나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넘기시면 4번 문제. 자, 일로 돌아오면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은 등기 없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우리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은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지어야 되냐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게 되면 되고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조심할 것은 건축법과 달라요.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건축법은 뭐예요? 기둥과 지붕 또는 뭐죠? 외벽과 지붕 해서 셋 중에 두 가지만 요구하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공법 시간에는 건축법이 맞는 거고요. 민법 시간에는 뭐예요? 민법이 맞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괜히 이거 민법 문제 풀면서 건축법에서는 두 가지만 요구하는데 해봐야 개코나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 민법은 뭐예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막 난리가 났죠. 막 건축법은 다르게 배웠다고. 그런 거 인정 안 합니다. 그죠? 4번입니다.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없죠. 왜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져야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매선을은 건물을 완성했어요. 건물을 완성했다는 말은 이 사람은 뭐예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을은 등기 없이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무효죠. 누구 거라고요? 을 거. 동의하세요? 다시 읽어봐요. 갑으로부터 겨우 교치공사. 갑은 뭐만 했다고요? 기초공사. 얘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을은 건물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을은 등기 없이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죠? 그죠? 따라서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무효죠. 왜? 을이 소유자잖아요. 을이 뭐라고요? 소유자. 등기 없이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을이. 따라서 갑의 등기는 뭐죠? 무효고요. 이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참 별것도 아닌데 자꾸 막 등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죠? 자, 신축자는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 을의 소유고요. 갑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시 병에게 매도할 병에게 이전 등기. 병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왜요? 등기에 대해서 공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갑의 등기가 무효라면 병의 등기도 당연히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타당한 것은 1번.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이 선이 상관없이 소유권자다. 이게 답인 거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5번입니다.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의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를 교부하였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까지 끊어볼게요. 자, 일단 매매죠. 그죠? 뭐라고요? 매매. 동의 안 하세요? X 건물을 매수했잖아요. 그 매매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병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병에게 뭘 해줬어요? 인도를 해줬지만 병은 자기 앞으로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죠.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건물 누구 거예요? 이럴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흘려서서 그래? 이거를? 참나, 왜 그래?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이거를 여기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 당연히 등기했겠지. 샀으면 이런다고. 문제에서 뭐예요? 등기했다는 말이 없으면 뭐예요? 등기 안 한 겁니다. 명백히 뭐라고 했어요? 등기 서류를 교부했고 인도했지. 을이 병이 뭐 했단 말 없어요? 등기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이걸 자꾸 등기 서류 줬으면 당연히 등기했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누구 거예요? 을 거죠. 왜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틀린 거 1번. 갑의 채권 그죠? 지적할 거 빨리 하셔야지. 갑소의 건물을 뭐죠? 을이 매수했죠. 참. 저는 또 표정이 어두워서 이해를 못 하신 줄 알고 막 떠들었잖아. 이게 제가 잘못한 거죠. 빨리 말씀하셔야지. 1번.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을은 이를 체계하지 못한다. 오요. 왜요? 건물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 2번. X 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는 경우 병은 을에게 X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5죠. 자, 왜냐하면 물권자 청구권의 상대방은 소유자가 아니라 뭐죠? 점유자죠. 건물을 갑이 을에게 양도했다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저번 주에 열심히 그림 그리면서 설명드렸잖아요. 따라서 철거는 누구한테 합니까? 을에게 하는 거죠. 3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요?
갑이 을에게 인도해서 을이 소유권은 없지만 뭐는 있습니까? 점유권은 있으니까요. 4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갖는다. 맞나요? 자, 이건 언제 했냐면 매매에서 했죠.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이, 인도 후의 과실은 누구요? 매수인이. 갑이 을에게 뭘 해줬다고요? 인도해줬죠. 과실은 누구 겁니까? 을 거가 되겠죠.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할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없다예요. 없다. 답은 5번인데 왜요? 큰 반응의 원칙이죠. 지가 팔아놓고 지가 인도해주고 나서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을에게도 요구할 수 없고 전득자인 누구한테도 정에게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번 다음 중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1번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어요. 요거죠. 자, 점유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 문제에서 뭘 안 했대요?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나머지 것들 1번 경매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습니다. 언제요?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이네요. 그 다음에 3번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하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죠? 소유권을 갖죠. 4번 이전 등기 받았으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돈 다 안 줬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5번 을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 보존 등기는 모두 생략 등기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갑에게 뭐죠?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넘기셔서 7번입니다. 갑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을이 상속받았다.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까지 끊어볼까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을에게 뭐가 됐어요? 상속이 됐죠. 또다시 을이 병에게 뭘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을은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그죠? 매매는 뭐죠? 계약,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갖겠죠. 따라서 누구 거예요? 을 거죠.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1번 갑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 누가요? 을이 소유자죠. 2번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되고 중간 생략 등기는 뭐합니까?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답이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병은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5번 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고양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 그러면 이 승소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가지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고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X 토지에 관하여 2004년 3월 7일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가
2005년 6월 20일 매매기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인천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그리고 2006년 9월 11일 증여기하여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막 입에서 막 짜증이 막 나죠. 그죠? 왜냐하면 갑을병도 싫은데 뭐까지 나와요? 날짜까지 나오면 막 입에서 뭐예요? 막 10cm가 막 나오죠. 그죠? 이런 10cm 뭐 10원짜리 막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날짜가 나올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짜증내기보다는 옆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순서를 적는 거죠. 그럼 간단해요.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을 앞으로 가등기가 병 앞으로 뭐죠? 소유권 등기가 이거죠. 그죠? 요거. 그죠? 그죠? 요거. 그래서 맨 처음 갑 앞으로 뭐죠? 소유권 등기가 되고 을 명의로 뭐죠? 가등기가 되고 병 명의로 뭐죠? 소유권 등기죠. 게임 끝.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을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오.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엇도 없죠? 추정력도 없죠. 2번 을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죠? 가등기 당시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하게 되고요. 3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의 병의 사용 수익 하나의 을은 부당이득 반을 청구할 수 없다. 5예요. 왜냐하면 물권 취득 시기 자체는 뭐 되잖아요? 소급되지 않죠.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인 거예요? 본등기한 때부터. 그럼 본등기정이라면 병이 적법한 소유자이므로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병은 갑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5죠. 왜요? 병은 가등기한 사람이 아니라 뭐죠? 본등기한 사람이니까 병의 소유권은 뭐죠? 적법한 권리임을 추정이 되겠죠. 5번 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년 10월 21일 정명의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졌다면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엇도 인정되지 않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자체 상태에서는 이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9번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옳은 곳을 찾는데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X.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죠?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뭣도 인정되지 않아요?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죠.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증후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X죠. 어디 있나요? 요거죠. 요 증후권은 채권적 증후권이고 뭘 수는 없어요? 물권적 증후권일 수는 없죠. 물권적 증후권이 아니라 채권적 증후권이므로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겠죠. 4번 병은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는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근데 X인데 너무 치우적입니다. 지금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 5번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한테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뭐죠? 보존되는 권리 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는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정확히 맞는 질문이죠. 넘기시면 이제 10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로 등기는 갑과 병사에 이루어졌다. 그럼 뭐죠?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고요.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4번이죠. 판례는 이 법의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보아 동법 시행 이외에는 무효로 보고 있다. X.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무슨 규정이죠? 단속 규정이므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뭐죠? 유효합니다. 11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1번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뭐죠? 무효입니다. 3번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직접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4번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채무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해주기로 전원에 합의한 경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X죠. 갑의 입장에서 을이 매매 대금을 안 해준다면 이전 등기해 줄 이유는 없고요. 병에게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이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선의취득입니다. 일단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도품이고 유실물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원래의 소유자라고 할게요. 원래의 소유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소유자는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의취득자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좀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공개, 시장 또는 경매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이때는 대가를 변상해야 비로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도품 유실물이면 선의취득이 가능하지만 원래의 소유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도난 또는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가 없지만 그 선의취득자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공개시장, 경매,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주택거래사 시험에 나왔고요. 언제 나왔냐면 지금 2018년도죠. 2016년도에 최근에 주택거래대 시험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넣어놨어요. 1번 병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문제부터 봐야 되겠네. 12번 중고 노트북 판매상인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 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병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병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하려면 동산의 양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2번 병의 선의 취득이 성립하려면 을과 병사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실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거래 자체는 유효해야 되고요.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을은 갑의 뭐죠? 노트북 훔쳐 판 놈이니까. 4번 병이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갑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병에 대하여 노트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도품이기 때문에요. 5번 도품 유실물에 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에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입니다. 자, 지금 을은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이죠. 병은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을의 가게에서 구입했죠.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산 거예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뭐죠? 상인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대가 변상을 해야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넘기셔서 13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의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이건 조금 지엽적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집어넣은 문제입니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메모 좀 해보면 지금 을 앞으로 지금 1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뭐가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1번 저당권자인 을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요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일종의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을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상속이면 요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더라도 무조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상속은 채권 채무도 승계시키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갑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뭐라는 얘기예요? 채무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은 무엇도 상속시켜요? 채무도 상속시키죠. 그러면 요거하고 뭐가 돼요? 혼동이 돼버려요. 아버지한테 뭐죠? 1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는 무엇을 상속받아요? 채무를 상속받으니까 채권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려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따라서 상속받는 순간 무엇도요? 채무도 상속이 되고 채무가 상속이 되면 무엇이 없어져요? 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종성에 따라서 이 저당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말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상속받은 경우죠. 받은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이유는 무엇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요.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요거 하나만 좀 추가로 여기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사례 자체는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사례이기 때문에 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보시면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병의 저당권 1번 저당권이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 잠깐만. 상속이란 말이 없었네? 없었어요? 아, 이거 하나 좀 추가로 기억해 두십시오. 아, 저는 또 상속인 줄 알았네. 자, 이거 하나 추가로 좀 기억해 두시고, 그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뭐 한 경우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더라도 저당권은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이거 따로 기억해 두시고. 다시 13번 문제 볼게요. 왜 상속이란 말이 없었지? 분명히 넣었는데.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갑이 부동산을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 부동산이 멸실되면 을과 병의 저당권은 소멸된다. 맞으면 되겠죠? 2번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을의 저당권 물론 뭐죠? 소멸이 되고요. 3번 위 2의 경우 병의 저당권은 뭐가 돼요? 1번 저당권이 된다. 맞죠? 4번 갑이 병을 상속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번 저당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당연한 얘기고. 5번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 맞는데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 X죠? 그죠? 왜요? 아닌데. 맞죠? 아니야. 뭐 헷갈리지? 얘는 뭐가 돼요? 소멸된죠? 5번이 맞는데.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병의 저당권 1번 저당권이 된다.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그죠?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답은 뭐죠? 정답 없습니다. 이걸 제가 원래 정답 없습니다. 자,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뭘 가지면요? 소유권을 가지면 을의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을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뭐이면요? 상속이면 요 을의 저당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2번 병의 저당권은 뭐로 바뀝니까? 1번 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정답 없음이 됩니다. 그죠? 원래는 그죠? 이유는 자, 왜냐하면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 뭐라면요? 상속이라면 무엇도 상속이 돼요?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따라서 부종성에 따라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저당권이 없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병이 뭐로 바뀝니까? 2순위에서 1순위로 바뀌고 말로 적어드리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뭐죠? 상속받은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저당권은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뭐 했어요? 상속받은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가 뭐 하더라도요? 존재하더라도 저당권은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상속은 무엇도 승계시킵니까? 채무도 승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5번 지문은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는 지문은 뭐죠? 5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면 1번하고 2번 저당권 다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1번. 그러니까 1번은 을 거, 2번은 병 건데? 그 채무 자체는 갑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갑을 상속.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시 말하면 병에 대해서 누가요?
을이 지금 뭐가 돼요? 채무자가 돼요. 그러면 병의 저당권은 뭐 되면 안 돼요? 소멸되면 안 돼요. 그것 같은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을이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니까 병이 뭐란 얘기예요? 채권자란 얘기잖아요. 아니, 그럼 쉽게 생각하자고, 그죠? 자, 상속은 무엇도 상속시킵니까? 채무도. 따라서 얘는 지금 아버지한테 뭘 가지고 있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그죠? 그러면 얘가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무엇도요? 채무도 상속받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받을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요.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 병의 저당권은 물론 소멸되지 않겠죠. 병은 제3자잖아요. 그럼 이제 병한테 누가 돈을 갚아야 돼요? 을이 돈을 갚아야죠. 병한테 누가 돈을 갚아야 돼요? 을이. 지금 이게 누구 거예요? 갑 거잖아요. 갑부동산이고 누가 채무자예요? 갑이 채무자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아들한테도 빚이 있고 제3자한테 뭐가 있어요? 빚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무엇도 상속이 돼요? 채무도 상속이 되니까 을이 병한테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 저당권 당연히 남는 거죠. 그거는. 그죠? 아무튼 그냥 외우자고요. 그죠? 외우자고. 그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3번은 뭐라고요? 정답이 없습니다. 5번은 1, 2, 3, 4, 5번 뭐죠? 다 맞는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인데 자 5번이 왜 맞는 지문이냐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다면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더라도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된다. 따라서 병의 저당권은 2번에서 뭐라고 돼요? 1로 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요건 좀 따로 하나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혹시나 싶어서 문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 13번은 뭐죠? 정답이 없습니다. 14번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볼게요. 2번 갑토지의 A가 1번 저당권을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왜냐하면 B의 2번 저당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B보다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13번 때문에 좀 찜찜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2, 3, 4, 5번이 다 뭐죠?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맞는 이유는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 뭐면요? 상속받으면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더라도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되어야 되고요. 이유는 채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부종성에 따라서 저당권은 무조건 뭐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점유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